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회생으로 성공적으로 풀어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있고 전통적인 사기 피해도 있고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도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상속인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분의 상속인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한 이유는 돌아가신 임대인이 채무를 거액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갭 투자를 하셨는데 갭 투자한 부동산, 소유했던 부동산의 수가 60곳이 넘었죠. 네네, 60채가 넘는 부동산에 또 선순위 담보대출도 우선적으로 공동담보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 분들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전세 계약은 만료가 됐고, 또 본인 자본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급했던 부분이었는데 반환을 못 받으니까 대출 연장도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억울했던 게 부동산에서 관련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네. 그 임대인분이 여러 개의 갭 투자를 하면서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60곳이 넘는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공동담보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못 받으면 다른 데서 갖다서 끌었을 수 있도록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했고, 그게 등기부를 꼼꼼히 보면 공동담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공동담보 목록을 따라가서 얼마만큼 공동담보를 이제 잡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안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선순위 담보만 이 정도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임차 계약을 맺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임대인이 돌아가시면서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상속인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상속 포기를 두 손을 들어버린 바람에 이분의 임대차 보증금은 그야말로 이제 녹아 없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전세 사기는 이제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사기 피해가 여러 가지 유형이지만 유독 국가에서 하나 보호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주냐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최소가 3년인데 간혹 예외적으로 2년으로 해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전세 사기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나서 2023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까지 개정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도 36개월 미만의 변제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분도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일단은 이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이제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허그 보증보험 반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던 상태라서 전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임차주택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채가 공동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3년 넘도록 배당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자체도 회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계속적인 부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는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만 당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도 네. 또 당했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필요한 요건을 다 맞춰서 실무준칙에 맞게 접수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저항이 있었잖아요. 네, 변제율이 20%를 저희가 맞춰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3년 변제로 기간을 다시 늘리라는 보정 공고가 송달이 됐었고요. 전세 사기 피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만 아니었어도 그런 연체적인 채무가 발생되지 않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변제율을 계속 상향하라는 보정 공고도 나왔었고요. 특히나 구체적인 실무준칙에 벗어나는 보정 공고가 있었잖아요. 네.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다른 변제기간 단축 사유와 달리 1억 5천이 넘는 채무도 제한 없이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라. 네. 쉽게 말하면 채무액에 제한이 없는데, 왜냐면은 전세보증금 자체가 다 1, 2억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액이니까 1억 5천으로 제한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되니까 실무준칙에서는 1억 5천이 넘어도 3년 이하의 변제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회생위원께서는 이제 그 부분도 문제를 삼았던 거죠. 결국 1억 5천이 넘는다, 채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보정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회생위원분의 생각이 공고하니까 이제 서류 내는 걸로는 수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회생위원분의 연락처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서 결국 그 보정을 철회하도록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개시가 났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란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총 채무가 2억 원 가까이 되시는 상황이셨는데도 불구하고 25개월 동안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에 변제 투입해서 원금 기준 24% 상환하고 1억 5천 이상을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분도 청산 가치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24개월이 아닌 25개월로 됐지만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변제 기간과 변제 금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행했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가장 참 힘들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기 피해 중에서도 전세 사기만큼은 국가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의 바탕이 됐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입니다. 2023년 6월에 제정돼서 2년 동안만 시행되도록 하는 법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